낡고 오래된 호텔, 복대는 싸늘한 정적이 흐르고 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당신이 탑승합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는데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요. 고개를 내밀어 복도를 살펴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터넷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전 세계 네티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한 장소가 가진 저주스러운 역사가 뒤엉킨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바로 엘리사렘 사건, 그리고 그녀를 삼켜버린 세실 호텔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캐나다 명문 대생이었던 21살의 엘리사렘은 혼자서 미국 서부 여행을 떠납니다. 샌디에이고를 거쳐 LA에 도착한 그녀는 다운타운에 있는 세실 호텔에 체크인하죠. 매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걸던 착실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체크인 며칠 후인 1월 31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됩니다. 부모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LA 경찰은 수사에게 나섰지만 그녀의 흔적은 호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방의 짐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증발해버린 겁니다. 수사가 난항에 빠지자 경찰은 마지막 수단으로 엘리사렘이 실종되기 직전 호텔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흑백 영상 속에서 엘리사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버튼을 여러 개 아주 급박하게 누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문 쪽으로 다가가 복도를 쓱 내다보더니 갑자기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몸을 숨깁니다. 누군가 오는 걸까요? 잠시 후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가는데 이번에는 허공을 향해 팔을 휘저으며 춤을 추듯 기이한 손동작을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를 나누거나 무언가를 만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복도 왼쪽으로 사라집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그제 닫히고 텅 빈 엘리베이터는 다른 층으로 이동합니다. 이 4분짜리 영상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죠. 귀신에 홀린 것이다. 투명 인간에게 쫓기고 있다. 마약을 한 거다. 심지어는 누군가 영상 조작을 위해 프레임을 삭제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건 그녀의 손동작이 마치 무언가를 쓰다듬거나 숭배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녀는 그 좁은 복도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세실 호텔이라는 장소 자체가 거대한 미스터리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LA 다운타운의 스키드로우 지역에 위치한 이 호텔은 화려했던 1920년대에 지어졌지만 대공황을 거치며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십 년간 이곳은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자, 마약상, 매춘부, 그리고 갈 곳 없는 영혼들이 모여드는 말 그대로 지옥의 입구 같은 곳이었습니다. 서울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 있는 호텔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 소굴이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세실 호텔의 별명은 죽음의 호텔이었습니다. 투신자살은 일상다반사였고 객실 내에서의 살인, 의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미국의 전설적인 연쇄살인마들이 이곳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 LA를 피로 물들였던 나이트 스토커 리처드 라미레즈를 아시나요? 그는 밤마다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돌아와서는 피 묻은 옷을 세실 호텔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잠을 잤다기. 심지어 호텔 뒷문으로 들어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의 연쇄살인마 잭 언터베거 역시 이 호텔에 투숙하며 매춘부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리처드 라미레즈가 묵었던 방에 일부러 묵으며 그의 기운을 느끼려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즉, 세실 호텔은 살인마들에게 일종의 성지이자 악의 기운이 응축된 소굴이었던 겁니다. 엘리사렘이 묵었던 그 시기에도 호텔은 여전히 음산했습니다. 호텔 측은 이미지를 바꾸어 보려고 일부 층을 리모델링해서 스테이 온 메인이라는 이름의 호스텔로 운영했지만 건물 자체에 밴 죽음의 냄새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렘이 엘리베이터에서 보여준 그 기이한 행동이 혹시 호텔에 떠도는 수많은 원혼들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과거 이곳에서 죽어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그녀에게만 들렸던 건 아닐까요? 실종 2주가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였고 사람들의 관심도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호텔 투숙객들 사이에서 이상한 불만 접수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물 맛이 이상해요. 수압이 너무 약해요. 물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어떤 투숙객은 그 물로 양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심지어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낡은 배관 문제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계속되자 호텔 시설 관리 직원이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점검하러 올라갑니다. 15층 높이의 옥상. 거대한 물탱크 4개가 나란히 서 있었죠. 직원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물탱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물탱크 안에는 엘리사 램이 있었습니다. 알몸 상태로 물에 퉁퉁 불어버린 채 얼굴을 위로 하고 떠 있었던 겁니다. 경악스러운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가 발견된 상황 자체가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째, 옥상으로 가는 문입니다. 세실 호텔 옥상으로 가려면 비상구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문에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엄청난 소리의 알람이 울려서 전층에 다 들릴 정도였죠. 그런데 엘리사 램이 사라지던 밤, 그 누구도 알람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경보를 울리지 않고 옥상까지 올라갔을까요? 외부 비상계단이 있긴 했지만 자칫하면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둘째, 물탱크의 높이입니다. 물탱크는 높이가 3m에 달합니다. 사다리가 없으면 올라갈 수 없는 구조죠. 그런데 발견 당시 주변에는 사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3m짜리 매끈한 원통형 물탱크를 맨손으로 기어 올라갔다는 걸까요? 셋째, 그리고 가장 불가사의한 점은 바로 물탱크 뚜껑입니다. 이 뚜껑은 무거운 철제로 되어 있어서 성인 남성도 혼자 열기 버거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런데 6cm도 안 되는 가녀린 체구의 엘리사 램이 물탱크 위에 위태롭게 서서 그 무거운 뚜껑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100번 양보해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안에서 뚜껑은 어떻게 닫았을까요? 발견 당시 뚜껑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물속에 빠진 상태에서 발 디딜 곳도 없는 깊은 물탱크 안에서 손을 뻗어 그 무거운 뚜껑을 완벽하게 닫는다? 이건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마술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이러니 온갖 음모론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인터넷 탐정들은 소설 같은 가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엘리베이터 게임설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도시전설로 유명한 이 게임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특정 순서로 눌러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는 강령술입니다. CCTV 속 그녀가 버튼을 누르는 순서가 이 게임의 방법과 일치한다는 주장이 퍼졌죠. 그녀가 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악령을 불러냈고 그 악령이 그녀를 물탱크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소름 돋는 우연도 발견됩니다. 당시 스키드로우 지역에는 결핵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 결핵 진단 키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레이엠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램의 이름 엘람, 엘리사를 거꾸로 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죠.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그녀가 생체 실험의 희생양이 되었다거나 정부의 비밀을 알게 되어 제거당했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헐리우드 영화 다크 워터와의 유사성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 모녀가 낡은 아파트에 사는데 천장에서 검은 물이 떨어지고 결국 옥상 물탱크에서 소녀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영화 속 주인공 딸의 이름은 세실리아, 호텔 이름 세실과 비슷하죠. 마치 누군가 영화 시나리오를 모방해 살인을 저지른 것 같은 완벽한 겹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영화보다 더 차갑고 비극적인 법입니다. 경찰의 부검 결과와 최종 수사 발표는 이 모든 미스터리한 거품을 걷어내고 슬픈 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부검 결과 엘리사 램의 몸에서는 그 어떤 타살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상도 없었고 성폭행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약 반응 검사에서도 알코올이나 불법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정답은 그녀가 복용하던, 아니 복용하지 않았던 약물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짐에서는 처방받은 약들이 발견되어지는데 부검 시 혈액 내 약물 농도를 분석해보니 그녀가 최근 며칠간 약을 거의 먹지 않았거나 아주 불규칙하게 복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울증 환자가 약을 갑자기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조증 상태, 즉 망상과 환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CCTV 속 그녀의 기이한 행동은 귀신을 본 게 아니라 뇌 속의 화학적 불균형이 만들어낸 환영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자기를 쫓아온다는 피해망상,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착각, 그래서 숨어야 한다는 강박이 그녀를 지배했을 겁니다. 그녀는 환각에 쫓겨 옥상으로 도망쳤을 겁니다. 비상구 알람?
사실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알람을 꺼두었거나 고장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그녀가 창문을 통해 외부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공포에 질린 그녀에게 어두운 옥상에서 유일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거대한 물탱크뿐이었을 겁니다. 그럼 옷은 왜 벗었을까요? 이건 이상 탈의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저천증에 빠지면 뇌가 오류를 일으켜 추운 날씨에도 몸이 불타는 듯한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얼어 죽어가면서도 옷을 다 벗어 던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차가운 물속에서 저천증이 찾아왔고 마지막 순간에 옷을 벗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조증사파의 일환으로 성적인 망상이나 감각 이상 때문에 벗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미스터리, 그 무거운 뚜껑은 어떻게 닫았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초 발견자인 호텔 관리 직원의 증언이 와전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직원이 처음 발견했을 때 뚜껑은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 닫은 게 아니라 애초에 열려 있었던 거죠. 엘리사 램은 열려 있을 수 있는 뚜껑을 통해 들어갔고 나오지 못한 채 그 안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뚜껑이 닫혀 있었다는 잘못된 정보 하나가 전 세계를 미스터리의 늪으로 빠뜨렸던 셈입니다. 결국 LA 검시관은 이 사건을 익사사고로 결론지었습니다. 양극성 장애로 인한 이상 행동이 부른 비극적인 사고사. 이것이 공식적인 결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걸로 모든 의문이 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또 됩니다. 약을 안 먹었고 망상에 시달렸고 옥상에 올라가 물탱크에 빠졌다. 깔끔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찝찝한 건 왜일까요?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호텔 중에 죽음의 호텔이라 불리는 세실 호텔이었을까요? 왜 CCTV 영상 속 그녀의 손동작은 그렇게나 정교하고 기괴했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은 왜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정상적으로 작동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물탱크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그 시간 동안 호텔 투숙객들은 그 물을 마시고 있었다는 그 끔찍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실 호텔이라는 공간이 가진 어두운 에너지가 정신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던 엘리사 램을 알아보고 그녀를 홀린 것은 아닐까요? 리처드 라미레즈가 묵었던 그 방의 기운이 수많은 자살자들이 남긴 절망의 흔적이 그녀의 망상을 더욱 증폭시키고 그녀를 옥상으로 그 차가운 물탱크 속으로 이끈 것은 아닐까요? 이 사건 이후 세실 호텔은 이름을 바꾸고 이미지 쇄신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곳을 엘리사 램의 호텔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에는 그녀의 마지막 영상이 떠돌아다니며 새로운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공포는 귀신이나 살인마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고독과 정신질환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정보의 왜곡 위에 세워진 모래성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엘리사 램은 여행을 떠나며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20세기의 위대한 개츠비처럼 살고 싶어. 화려한 삶을 꿈꿨던 한 청춘의 여행은 차가운 물탱크 속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외롭게 끝이 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 물탱크 안에서 느꼈을 공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린다면, 혹은 엘리베이터 문이 조금 늦게 닫힌다면 한 번쯤 뒤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버튼을 누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실 호텔의 14층 복도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엘리사 램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여행지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세상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미스테리,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